박형준 후보가 정말 양파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까도 계속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 알기로는 진보적인 대학 교수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방송 토론의 논객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후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어두운 거래, 부동산 투기꾼의 진면목이 온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박형준 후보의 위선적인 면모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국민 모두가 놀랄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지금 LCT라는 게 부산의 호화판 그리고 부동산 비리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21억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은 41억 간다고 그러니까 100% 상승해서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LCT하고 관계가 뭔지 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LCT에 들어간 28억 원의 공공미술품이 모두 박형준 후보의 가족들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호화 별장이 또 발견됐습니다. 재산 신고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이거 왜 숨겼는지 이것도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도 매입 시점보다 서너 배가 올라서 1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말 기득권 정당이고 특권 정당이고 반칙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 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종로구 보건소에서 일반인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패스포트 백신을 맞았다. 국민은 백신 보릿고개 이런 식으로 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맞아서 국민의 불신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가지고 정쟁 일삼는 것은 방역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지난달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93%였습니다. 이번에는 76.9%로 16% 떨어졌습니다. 이게 백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백신에 대한 정쟁 때문입니다. KDI가 최근 실시한 백신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직업에 따른 차이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겠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83%가 백신 맞겠다고 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47%입니다. 여권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2%가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68%만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백신이 이렇게 정치화되는 게 맞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코로나 정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코로나 정쟁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연결돼서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 백신 전쟁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반드시 이 코로나 정쟁을 막고 대한민국이 함께, 온 국민이 함께 단합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아보자고 20대 국회 때부터 수없이 논의되던 법입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보완 입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9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를 못 살립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기술 탈취를 막아줘야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농장을 바로잡자는 이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이것은 불공정을 계속 방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상생법안 처리는 정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시급한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에도 기술 개발에도 대기업에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